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표결에 재적 의원 298명 중에 295명 참여했는데요. 사실상 올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또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렇게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해서 투표를 했고요. 무기명 표결 결과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찬성 149표, 반대 136명, 그리고 기권 6명, 무효 4명 이렇게 가결됐습니다. 가결 정족수가 148명이었는데요. 예. 그것보다 한 표 더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10명,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또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민주당을 제외한 가결표가 120표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약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가결에 책임을 지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본회의 후에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정식 사무총장 비롯해서 사무총장 산하의 정무직 당직자들도 이제 모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하지만 이 대표가 이 사무총장 이하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본회의 후에 있었던 의총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요. 친명계의 경우에는 원내 지도부 사퇴, 비명계의 경우에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하면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자 영장 실질심사 일자가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26일로 확정됐는데요. 예. 서울중앙지법 관계자가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밤 혹은 27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을지를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정한 날짜에 출석을 할지 아니면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할지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통과가 됐어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됐고요. 예. 이렇게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데 재적 295명에 찬성 175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반대는 116명이었고요. 기권은 4명이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또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또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서 한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서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개할 입장이 없다. 대통령실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또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가결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안 통과됐는데요. 안동환 검사의 탄핵안입니다. 무기명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87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동환 안양지청 차장검사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요. 이 안 검사는 지난 2014년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게 유 씨가 간첩 혐의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여서 보복 기소다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탄핵 소추의 사유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적시했고요. 그래서 최종 탄핵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거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범위 이제 넓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판단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예.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이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서 피해자가 항거가 곤란할 정도인 것을 요구했던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한 유형력 행사하거나 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원래 강제추행죄는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 성립의 요건이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1983년부터 기준이 있었고 지금까지 쭉 유지돼 왔다가 지금 바뀐 겁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기준을 변경한 거 거기에는 우리 사회에 그만큼 요구가 있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대법원은 이 지금의 기준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건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에서 폭행, 협박죄가 인정되는 수준의 행위만 있으면 이제는 강제추행죄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네. 자, 이 소식 가져오실 줄 알았습니다. 환절기라서 그런지 요즘에 정말 곳곳에서 독감 환자 너도 나도 감기 걸렸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많긴 하지만 예. 특히나 또 개학을 맞은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 환자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걱정이네요. 네, 오늘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 일주일 동안 전국의 표본감시 의료기관 찾은 독감 의심 증상 보이는 환자, 외래 환자 1000명당 13.1명으로 나타났는데 직전 주에는 11.3명이었기 때문에 16%가량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부터 2024년 절기의 유행 기준이 1000명당 6.5명인데 이를 2배 이상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청은 지금 이례적으로 장기 독감 유행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중심으로는 백신 접종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독감에 대한 국가 예방 접종도 시작됐다 그런 말 들었는데 어린이, 임신부, 고령자 무료 접종 가능하다고요? 네, 지난 20일부터 독감 국가 예방접종 시작됐는데요. 예.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까지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는 무료로 접종 가능합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맞을 수 있는데 초반에 쏠림을 막기 위해서 대상자별로 접종 개시 시점이 다릅니다. 예.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라면 가까운 시행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동시에 맞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하고요. 두 백신 모두 맞으면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잘 확인해서 가셔서 건강관리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태국과의 두 번째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 팀이 대승을 또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이제 역대 처음으로 우리 대표팀이 대회 3연패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예. 어젯밤에 조별리그 2차전이 있었습니다. 태국과의 경기에서 4대 0으로 이번에도 대승을 거뒀습니다. 예. 지난 지난 19일에 쿠웨이트와의 1차전 때 우리가 9대 0 승리를 했고 2연승인데요. 그래서 두 경기 만에 무실점 13득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팀은 승점 6점이 돼서 오는 24일에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최종 3차전 결과랑은 상관없이 이제 16강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바레인전은 24일 오후 8시 30분 이제 3차전 경기 치러지고요. 우리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 최종 목표는 역시 또 말씀하신 대로 금메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